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인터넷 기자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기상입니다. 저희 성남시 인터넷 기자협회에서는 22대 총선을 맞이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각 후보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분당 각 후보로 출마하신 안철수 후보님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할까 합니다. 안철수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분당구 갑에 출마를 하셨는데 출마 변을 간다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1년 반 전에 저를 선택해 주셔서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게 해주신 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4년 정도에 걸쳐서 할 일을 1년 반 만에 사실 많이 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 많지만 세 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정말 모든 시민들의 수건인 노후 건축에 대한 재건축 그 특별법을 작년에 통과시켰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중요한 사람들 모두 만나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교통입니다. 지하철 8호선 연장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당선되고 알아보니까 그 탈락 위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방법이 없겠냐고 중앙정부에 물어보니까 일단 시에서 지금 안은 탈락될 테니까 일단 철회하고 새롭게 내라. 그렇게 해서 지금 새롭게 올해 9월 달 정도까지 이제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된다면 모란에서 판교 그리고 판교에서 광주 오포까지 그렇게 지하철 8호선이 연결이 될 거고요. 지하철 3호선 그래서 대장지구를 거쳐서 용인을 거쳐서 수원을 거쳐서 화성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용역 중입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으로 수광선이 있습니다. 수서와 경기도 광주를 연결하는 선인데요. 이게 중요한 게 한번 만들어지면 전국으로 다 연결이 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처음 제가 그 안을 받아보니까 우리 성남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저 산 쪽으로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매주 국토부 공무원들을 만나가지고 그걸 우리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래서 도촌 사거리라고 아실 겁니다. 그쪽으로 이제 그 지하철이 통과하게 그렇게 노선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서판교 쪽에 지금 현재 그 원래는 경강선의 일부인데 아직도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월판선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흥에 있는 월곶과 그리고 이제 여기 판교까지 연결하기 위해서 서판교역이 올해 상반기에 착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시내버스들 특히 9003번, 9007번, 9300번 이런 것들을 전부 그 시민들의 그 요구에 따라서 전부 다 그 재조정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제가 실리콘밸리에서도 오래 살았는데 우리 판교 테크노밸리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려야 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가 부족할까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실리콘밸리는 스탠포드 대학교, 버클리 대학교, 나사 연구소가 있어서 지금까지 영속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거의 회사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제가 카이스트 교수 출신이기도 해서 카이스트 총장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의 인공지능 연구원이 이제 서판교로 들어옵니다. 부지는 시부지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건축물이 700억 정도 드는데 동원산업에서 기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이미 확정된 겁니다. 이미 그 2월 1일 날 시장님하고 다 그 서명이 끝났습니다. 그걸 공약으로 쓰시면 안 되죠, 상대 후보는. 근데 어쨌든 그런 것.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고등학교입니다. 특히 영재고등학교입니다. 카이스트가 부산에 그 400명 정도 조금 넘는 규모의 영재고등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노하우를 가지고 성남의 영재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과학기술부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연구소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연구소가 키스트입니다. 서울 홍릉에 있고 인원이 2,700명 정도 되는데 새롭게 퀀텀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런 연구할 게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원장님과는 2022년부터 사실 제가 당선된 직후부터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곧 서로 협약서를 체결을 해서 여기에 바로 우리 분당에 키스트 분원이 세워집니다. 연구원 규모는 52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더 많지만 그걸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지뉴스 전승현 기자입니다.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시는 정책이 있다면 딱 한 가지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그 재건축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재건축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다행입니다만, 남은 과제는 더 많습니다. 이제 올해는 어떤 해냐면 그 통과된 법을 바탕으로 해서 마스터 플랜을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갈 것이 선도지구 지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을 먼저 이제 옮길 것인가, 그래서 재건축할 것인가인데 가능하면 많은 선도지구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 정도 규모면 1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아이들 그 대학교 문제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좀 불편해집니다. 따라서 저는 목표를 10년으로 잡으면,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 9만 5천 세대 정도가 되니까 10만 세대 정도 9천 그 정도가 되는 그 이주 단지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도지구를 먼저 지정하고 이주 단지를 만들 곳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이주 단지를 만들고, 그게 올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성남 리포트 이은성 기자입니다. 그 분당갑 재건축 신속 추진 지원단을 발족하셔서 들었는데, 예. 이 지원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원래 처음에는 제가 국회에서 그 법을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그 도시 계획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이제 맡아서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특히 그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의견들이 반영되는 창구가 있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무리 없이 많은 사람들의 동의하에 더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추진단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지자체, 그 다음에 국회, 그리고 또 시민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 기구를 만들고 제가 참여하게 된 겁니다. 분당 내에 이주단지를 확보하여 재건축과 이주가 완성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정말 잘 질문해 주셨는데요. 지금 문제는 우리가 성남이 녹지를 포함한 그린벨트가 73%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주단지를 만들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저는 처음에는 제대로 목적에 부합하게 우리가 지정을 했지만 이미 기능을 상실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들은 해제를 하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그 이주단지를 지어서 가능하면 분당 시민들은 분당 내에서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더라도 그게 불가능해질 경우 플랜 B가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현재 중앙정부 그리고 또 주변 지자체와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이주단지로 그런 경우에는 쓸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남연합신문 김은숙입니다. 그 주거 문제나 청년 실업,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정말 지금 존폐를 다투는 문제가 저출생 고령화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고민한 그 계기가 지난번 재작년에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국정 전반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가? 사실 보통 시민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진짜 소멸 위기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성남이 더 발전하는 게 해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수도권만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뭐 부산이나 대구나 대전이나 광주나 이런 곳에서 젊은이들이 졸업을 하면 대거 서울로 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방은 전부 고령화가 됩니다. 그런데 또 서울에 있는 젊은이들은 보시면은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집을 사기도 어렵고 그래서 결혼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가 가장 많이 몰리는 서울의 그 출생률이 0.65밖에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정말 성남을 포함해서 K벨트라고 불리우는 이 경기도 남부 이쪽 지역에 제대로 산업들을 많이 발전시켜서 일종의 두 번째 경제 센터를 이렇게 만든다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나의 예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아마존이라고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브라질의 아마존강 말고요. 물건 사는 아마존. 예. 근데 거기가 시애틀에서 워낙 잘 돼서 두 번째 헤드쿼터를 이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주에서 신청을 했는데 버지니아 주가 당첨이 된 겁니다. 왜 그랬느냐? 버지니아 주에서 여러 가지 그 혜택을 줬습니다. 우선 땅 100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해 주겠다. 그 다음에 또 법인세 안 받겠다. 오히려 직장만 일자리만 많이 만들어주면 된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학교들이 거기 버지니아주도 많으니까 아마존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자기들한테 주면 그런 인재를 만드는 학과를 새로 만들어서 무제한으로 인재를 공급해 주겠다. 그래서 거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기간 때문에 잠시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만 벌써 거기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드쿼터가 지어지기도 전에 이미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합니다. 거기 졸업하면 아마존 취직하기 쉽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납품할 중소기업들이 본사가 이전을 한다든지 지사를 차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다 잘 됩니다. 저는 그 모델이 우리 성남의 모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은 판교 테크노밸리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를 더 발전시키자면 우선 판교에 팹리스밸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야탑 쪽에다가 시스템 반도체 밸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카이스트가 우리가 인공지능 연구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소인 키스트가 분원이 여기로 이렇게 오는 그 5가지가 된다면 이런 상권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기에 젊은이들이 사실 많이 모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요. 하나 더 추가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리면 아직 시에서 논의된 바는 아직은 없는데 저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멀리 통근하지 말고 이 분당 내에서 회사 가까운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저는 회사에서 기숙사들을 지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회사에서 기숙사를 짓는 것을 시에서 돈을 줄 수는 없거든요. 근데 대신에 저는 인센티브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숙사가 있고 편리하게 그렇게 살 수가 있다면 좋은 직장에서 그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그런 그 소득도 증가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출산율도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쁘신데도 오늘 인터뷰에 끝까지 응해주신 안철수 후보님께 감사드리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